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학 프로그래밍 9장 사용자 정의 함수 응용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지난 단원에서 배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볼 계획이고요. 입력 인수와 출력 인수의 개수를 세거나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등의 변수 종류를 다르게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첩 함수와 익명 함수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자,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가 뭐다? 매트랩에서 우리가 많은 함수를 사용했는데 그 함수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해서 함수를 직접 만드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구문을 첫째 줄에 사용하고, 그쵸? 마지막 줄에는 반드시 and라고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안에다가 이제 구문을 쓰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던 실수, 파일명과 이 변수가 아니라 이 함수명이 다르면 안 되는데 다르게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파일에는 딱 요것만 써야 돼요. 근데 요 파일을 저장할 때 밑에다가 다른 명령어를 추가로 더 쓴 경우가 있어요. and 뒤에다가.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반드시 and 뒤에는 다른 명령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명령어를 쓰고 싶다면 어디다? 명령창 또는 별도의 스크립트에 펑션이 아닌 사용자 정의 함수의 파일이 아닌 다른 M 파일에다가 실행을 해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y는 뭐다? 출력 인수다. x는 입력 인수다. 근데 꼭 s로 안 써도 돼요. 여기 입력하는 위치에 있는 게 입력 인수, 여기 있는 게 출력 인수다라고 알고 요 안에다가 이제 명령어들을 써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의 출력 인수나 여러 개의 입력 인수를 쓰려면 이렇게 출력 인수에는 대괄호로, 입력 인수에는 소괄호로 해서 콤마로 여러 개의 입력 인수, 여러 개의 출력 인수를 써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출력 인수나 입력 인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 인수가 필요 없을 때는 소괄호를 비워주면 되고 출력 인수가 필요 없을 때는 대괄호를 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조금 어려웠으니까 예제 한두 개를 더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나요? 응력? 우리가 힘하고 단면적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어, 단위 면적단 받는 힘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이때 스트레스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힘.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어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이제 표시는 시그마로 할 거고 시그마는 A분의 F라고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입력 인수가 두 개예요. F랑 A를 입력해주면 A분의 F를 계산해서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요거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 잘 만들었나요? 자, 먼저 이렇게 퍼센트 두 개 해주고 써주면 이게 이제 나중에 헬프라고 우리 썼을 때 그 나오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주면 안 되고 이걸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첫 줄에 어떻게 해줘요? 첫 줄에 펑션에서 이렇게 구문대로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시그마는 뭐라 그랬죠? F 나누기 A 써주고 근데 여기 점 나누기 써야 돼요. 왜? FA 시그마가 전부 행렬이나 벡터로도 가능하게끔. 그죠? 문제에서 벡터라고 했으니까 점 나누기 그냥 나누기 하면 오류 납니다. 여러분들 시험 그 실습 평가 볼 때나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다 실행이 안 되면 다 빵점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and라고 써주고 요 뒤에는 뭘 쓰면 될까요? 안 돼요. 요것만 딱 써서 얘를 get stress.m 파일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아직 못한 사람들은 한번 쭉 적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스트레스가 잘 되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F랑 A를 임의로 조정해 줬어요. F는 100에서 1000까지 100씩 증가시키는 그런 벡터고 A는 10에서 100까지 10씩 증가시키는 벡터예요. 그래서
F랑 A 값이 이렇게 다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비율로 이렇게 10씩 커지고 100씩 커지고 같은 비율로 이렇게 커지는 걸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응력은 힘이 커져도 단위 면적도 똑같이 커지면 응력은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정력학, 뭐 재력학 이럴 때 많이 배울 거니까 미리 공부해두는 생각으로 응력의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아직 따라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우리 힘을 A로 나누는 이 응력 시그마 함수 get stress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건데요.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새 스크립트를 눌러야겠죠. 그리고 파일명을 먼저 저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 코드를 다 쓴 다음에 저장을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저장은 언젠가는 꼭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기 전에 이 함수에 대해서 그냥 설명 글을 이렇게 주석으로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function으로 반드시 시작해야 되고 시그마 우리 나오는 값이 시그마 그쵸?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get stress 하고 가로 열고 입력해 줄 거 두 개 F와 A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F와 A를 입력 받아서 이 두 개로 시그마를 만들 건데 이 시그마는 다른 게 아니라 F 나누기 A라는 값이죠. 근데 우리가 F와 A가 벡터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소 간 나눗셈 점 나누기를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렇게 get stress라고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get stress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걸 마치 내장 함수처럼 앞으로 같은 폴더 내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일을 저장해도 되고 명령창에 써도 되는데 이렇게 F라는 걸 우리가 아까 벡터로 만들어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벡터로 이렇게 적어주고 F는 100에서 1000까지 100씩 증가, A는 10에서 100까지 10씩 증가하게끔 해놓고 get stress FA 이렇게 해주면은 결과가 이 시그마에 대한 결과가 벡터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크립트로 했기 때문에 뭐 example 9.1 뭐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러분들 실행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는 힘과 그 힘의 방향, 각도, 세타를 이용해서 어, X 성분의 힘과 Y 성분의 힘을 구하는 그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죠? 그쵸? 지난주 실습 평가, 그쵸? 그래서 get fx, fy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웠을까봐 한번 이렇게 예제로 다시 한번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입력 인수가 f랑 세타 두 개고 출력 인수가 fx랑 fy죠. 그쵸? 그래서 이름은 get fx, fy라고 만들려고 했죠. 요거 이용해서 한번 지난 시간 했던 거 다시 한번 매트랩에다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파일을 getfx.fy.m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안 된다 그랬죠. 다른 변수로 취급받기 때문에 오류가 나옵니다. 반드시 대문자 소문자 똑같이 맞춰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첫 줄에 펑션에 대한 구문을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펑션은 자, 출력 인수가 두 개죠. fx랑 fy. 입력 인수도 두 개. f랑 세타.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명령어를 써주고 안에다가 어떻게 해줘요? fx랑 fy에 대한 답을 써주면 되죠. fx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fy는 f 곱하기 사인 세타. 세타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세타가 만약에 각도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죠? 세타가 각도면 각도를 레디안으로 바뀌어주는 공식을 써주든지 또는 우리 내장 함수 그쵸? RAD2 DEG 그쵸? 거꾸로구나. DEG, degree니까 degree to radian, DEG to RAD를 써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AND를 해주면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저장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잘 됐는지 실행해 보려면 아까 그 파일 아니고 밖에서 그 명령창에다가 이걸 쓰든지 또는 어디서 명령창이 아니고 그 새로운 편집기에서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세타를 만들어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실제로 채점할 때 이거 코드를 썼어요. 그래서 REM이 뭐죠? 나머지 그렇죠? 그래서 랜덤으로 만들어서 왜 이렇게 했냐?
0에서 2파이까지만 나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나머지만 찾아서 랜덤을 해서 나머지만 해서 0에서 2파이까지 랜덤을 수출해서 세타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F는 힘을 0에서 100까지 중에서 그쵸? 이렇게 랜덤을 수출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랜덤이니까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힘은 90이라는 값을 제가 랜덤으로 줬고 세타는 라디안이요. 라디안은 4.1928. 그쵸? 그럼 몇 도죠? 3.141592 파이가 180도니까 얘는 180보다 좀 큰 거죠. 그랬더니 fx랑 fy가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왜? 랜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쭉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따라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은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getFX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fxfy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힘 성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주고 가장 먼저 펑션을 써주고 출력 인수를 할 것들 두 개죠. 출력 인수 이번에는 fx, fy 두 개를 콤마로 표시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는 함수 이름 get fx, fy 써주고 소괄호 열고 여기에 우리가 입력 인자가 뭐가 있을까요? 입력 인자가 힘과 각도죠. 그래서 f와 세타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f와 세타를 가지고 fx와 fy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요 안에 이제 펑션 밑에다가 쭉 여러분들이 그 수식을 적어주면 돼요. 지금은 계속 간단한 거기 때문에 사실 한 줄만 적어주고 있는데요. 여러 줄이 돼도 됩니다. 뭐 이게 나중에 길게는 뭐 그쵸 뭐 100줄 이상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계산 수식을 적어주고요. 다 적었을 때는 반드시 펑션이 끝났다는 의미로 end를 적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또는 저장 누르면은 네, 디폴트로 파일 이름이 우리가 만든 그 함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 엔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할 때는 같은 폴더에 있는 M 파일 또는 바탕 저기 그 뭐죠? 여러분들 커맨드 윈도우에서 명령창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서 랜덤한 숫자와 랜덤한 각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세타도 랜덤하게 만들어주고 f도 랜덤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서 rem이라는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네,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서 2파이로 나눈 나머지를 하면은 0에서 2파이 사이에 그런 랜덤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 f는 랜드해서 어떤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랜덤한 힘과 랜덤한 그 각도를 가지고 fx, fy를 한번 잘 계산이 되는지 해주면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이거는 example 9-2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 그 세타와 f가 랜덤한 값이 나왔을 때 이때 fx와 fy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값이 못 믿어온 학생들은 한번 손으로 fx, fy 값을 한번 계산해서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배울 내용 할게요. 자, 먼저 배울 내용은 함수의 입력과 출력 인수의 개수를 찾는 그러한 명령문이에요. 자, n이라는 건 보통 넘버의 약자죠. 그래서 몇 개라는 뜻이고 argument의 input, 그쵸? input argument가 입력 인수가 몇 개인지 해서 n argin 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 내장 함수 또는 사용자 정의 함수 뭐 아무나 상관없어요. 어떤 함수든 간에 그 함수 명령어가 인풋에 해당되는 입력 인자가 몇 개인지를 찾아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또 비슷한 함수로는 n arg ou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argument out 출력 인수 개수를 세서 몇 개인지 n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입력 인수, 출력 인수 뭔지는 알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또 예제를 제가 설명을 드려주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rad2dg라는 함수에는 도대체 인풋이 몇 개 들어갈까요? 라는 뜻이에요. 몇 개죠? 라디안을 d를 바꿔줄 때 우리 인풋이 몇 개 들어가요? 한 개.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벡터에 여러 개 놓으면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쵸? 근데 그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한 개예요. 왜? 하나의 벡터를 넣어주지 우리가
여러 개의 벡터를 넣어주지 않잖아요. 변수의 종류, 변수의 타입이 벡터냐 스칼라냐 뭐 행렬이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변수의 개수는 한 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n argument in 해서 radian to degree 해주면 답은 한 개가 나오겠고요. get stress 우리가 방금 만들어줬죠. 입력 인수 몇 개 들어가기도 했어요? 두 개. 뭐랑 뭐? 뭐랑 뭐였죠? get stress에 대한 입력 인자 옆에다 써주세요.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 잘 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get stress에 대한 입력 인수는 몇 개일까요? 자, 정답은 두 개였습니다. 그쵸? 왜 두 개죠? get stress 입력 인수 우리가 뭐 f하고 a 두 개를 필요로 했었죠. and argument out은 get stress라는 내장 함수 우리가 만든 함수에 and argument out은 몇 개일까요? 몇 개였죠? 한 개. 그쵸? 한 개죠. 왜 한 개요? f 나누기 a를 우리가 스트레스 시그마 하나라는 변수, 시그마 하나의 변수로 출력하게 해줬죠. 그래서 한 개였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n argument in, n argument out에 이렇게 가로를 쳐서 함수 이름을 쓰면은 이거는 우리가 명령창에서 또는 다른 스크립트 함수 밖에서 특정한 함수가 몇 개인지 나타나게 하는 건데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함수에서는 그 함수 안에서는 함수를 또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n argument in만 써주면 현재 실행 중인 함수의 입력 개수를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n argument out 반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n argument out만 써주게 되면은 현재 실행 중인 함수의 출력 인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함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요것만 가로도 안 써도 돼요. 가로도 안 쓰고 요것만 쓰면은 현재 실행 중인 함수의 입력 개수와 출력 인수 개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 n argument in, n argument out 그 가로 없이 쓰는 함수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실제로 그 함수가 최대 입력 개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입력했을 때 몇 개가 나오는지를 반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제를 우리가 최대 5개 입력되게끔 5개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count n arg in 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력 인수는 n이 출력되게끔 했어요. 자, 요거 한번 다음 장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count and arg in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먼저 스크립트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쭉 따라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함수는 이렇게 최대 5개의 입력 인수를 입력했을 때 현재 그 중에서 몇 개를 입력했는지를 찾아서 n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함수명을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는데 그러면 이 파일명하고 이 함수의 이름하고 항상 똑같이 맞춰서 바꿔주지 않으면 오류가 난다라는 걸 알고선 똑같이 맞춰서 바꿔줘야 되고요. 설명문도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바꿔주면 좋겠죠. 자, 자 그러면 우리가 x1에서 x5 이렇게 5개 중에서 몇 개를 입력했는지를 나타나게끔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 뭐라 그랬죠? nargin 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unction n 왜 출력하는 게 n이니까는 함수의 이름 count n argin 아까 요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쓰실 때 이거 귀찮으면 이거 안 써도 돼요. 요거 다 안 쓰고 이거는 뭐라 그랬죠? 요거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써주나 안 써주나 사실은 그 명령어에는 큰 영향을 안 줘요. 그렇죠? 단 설명문을 나중에 헬프 펑션에서 치면은 요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는 있겠죠. 저는 이게 사실 요 옆에 있어야 되는 건데 자리가 부족해서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옆에다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써서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nargin, nargin이 뭐다? 현재 입력한 인수의 개수, 현재 함수에서 입력한 인수의 개수다. 그래서 만약에 count argin에다가 x1, x2, x3 3개만 입력했다. 그러면 n은 답은 3이라고 나올 거고 4개 입력했다. 그럼 4로 나올 거고 하나도 입력 안 했다. 그럼 0개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만든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count and argin -5, 2, 3 하면 답이 뭐 나올까요? 그쵸.
뭐 나와요? 이거 마찬가지로 옆에다 채팅창에 써보세요. 채팅창에. 여러분들 잘 하고 있나 볼게요. 마이너스 5, 2, 3, 세 개 숫자를 쓰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더하고 뭐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쓴 함수는 요 세 개, 몇 개 입력했냐? 세 개 입력했네. 그럼 답이 3으로 나오겠죠. 짠, 3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 숫자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이 중에 몇 개를 입력했냐라고 하기 때문에 답 몇 개? 4개. 근데 최대 우리가 5개까지만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5개 이상 쓰면 에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5개까지 했을 때 몇 개의 숫자를 입력했는지를 찾아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만들게 될 함수는 an argument in 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입력된 입력인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제목을 count an argument in 그래서 count n a r g i n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는 제일 처음에 뭘 써야 된다 그랬죠? function. 그쵸? function이라고 쓰고요. 네. 근데 우리 펑션 그 내용도 한번 그냥 주석으로 한번 더 써주고 쓸게요. 이렇게 function n count argin 하고 입력된 인수가 x1, x2, x3 뭐 이렇게 여러 개 여러분들이 쭉 써주면 되고 이 중에서 몇 개가 사용자가 입력했는지 알아보게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이 펑션 그를 일단 주석으로 써서 나중에 우리가 help 펑션을 썼을 때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도 되고 뭐 주석으로 처리 안 하고 바로 쓰고 싶으면 바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펑션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뭐 하는 함수인지를 설명글을 써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위에 썼던 내용을 똑같이 펑션 n 네 그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뭐 다시 써도 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건 그 함수를 이런 형태로 할 거라는 걸 쓴 거고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n은 nargin 지금 입력된 게 몇 개인지를 받아서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요 함수를 저장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명령창 또는 뭐 같은 폴더에 있는 편집기 파일에다가 이 count n argin 함수를 이용해서 몇 개를 입력했는지를 자동으로 반환해주는 그걸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대 5개까지 입력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3개만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은 몇 개가 답으로 나와야 될까요? 정답은 3으로 나와야겠죠. 그렇죠? 3개만 입력했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example 9-3에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정답은 3개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지금 반환하는 변수 이름을 따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ANS라는 변수에다가 3개가 나왔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뭐 다른 4개, 5개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한 개만 해봐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걸 해서 하면 결과 이번 4개 하면은 결과 4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결과 4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꼭 할 필요도 없고 명령창에다가도 이걸 그대로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해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 인수가 몇 개인지를 자동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뭐냐? 지역 변수는 우리가 함수 내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지역 변수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역, 로컬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파일 안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사용하는 변수들은 그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명령청에서 x는 1이라고 써도 함수 내에서는 x의 값이 1이 아니에요.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이 x는 아직 정의를 안 했다면. 거꾸로 함수 내에서 어떤 값을 정의해도 이거는 그 함수 내에서만 이 변수가 있고 실제로 밖에서는 병수 y 값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정의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함수와 작업 공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력인수와 출력인수를 이용해 가지고 주고받아야지 그 안에서 아무리 계산을 한들 걔네들은 함수 내에 있는 거와 그 작업 공간 창이랑 전혀 연동이 되지 않는다. 서로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함수가 어떤 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체 뭐죠, 매트랩에 있는 작업 공간이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방 안에서 뭐 y는 3 이런 걸 만들어도 방 밖에서 우리 집에서 y가 3인지 2인지 알 게 없어요. 내가 정의한 줄 모르기 때문에 얘를 별도라는 거예요. 알겠죠? 거꾸로 내가 이 방 밖에서 뭘 아무리 만들어도 이 안에서 얘를 뭐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독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변수가 연동이 되지 않는다. 연동되는 변수는 오직 그 함수의 입력인수와 출력인수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요소곱이라는 함수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있는 사람들은 열어보고 없는 사람들은 새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요소곱.m 파일에다가 이렇게 한번 쭉 쳐보세요. 달라진 점은 뭐냐? 요걸 제가 하나 추가했어요. 쓸데없는, 그렇죠? input x, y를 가지고 점 별을 해서 z를 이렇게 출력하는 건데 뜬금없이 a라는 걸 하나 더 적었어요. 왜 해봤냐? 내가 이 펑션 안에서 a는 10이라는 걸 수행하면은 과연 이 펑션 밖에서도 되냐 한번 보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작업 공간 창에다가 b는 요소곱 10, 20을 해주세요. 그럼 요소곱 10, 20 곱하면은 200이 나오겠죠. 근데 이건 상관없이 나는 정말 내가 펑션 안에서 입력한 a가 제대로 10으로 지정이 되는지를 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a라는 거 입력하면 우리가 펑션 안에서 a를 10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펑션 밖에서 a를 쳤을 때 10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쵸. 안 나오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방 안에서 아무리 A라는 거를 저장을 해줘도 방 밖에서는 얘가 A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요 A와 요 A는 전혀 관련 없는 A예요. 아시겠죠? 오직 연관되는 것들은 요 X, Y가 X가 10이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써주면은 요 안에서 X는 10으로 들어가고 Y는 20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D를 계산해서 얘를 B로 반환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나머지 요 A10이라는 거는 펑션 안에서만 있지 밖에서는 전혀 정의되지 않은 변수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계산 과정을 보고 싶어. 또는 나는 이 방 안에서 뭘 했는지를 밖에서 보고 싶어. 그 함수 안에서 뭘 만들었는지를 보고 싶어. 밖에서도 사용할 거야. 똑같이 연동했을 거야. 근데 입력인수와 출력인수를 지정하기는 싫어.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말 그대로 로컬한 어떤 특정한 함수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 그리고 함수 밖에서도 다 나는 똑같은 변수로 인식해서 사용할 거야 라고 지정하고 싶을 때는 글로벌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전역 변수. 어떻게 정의하냐? 글로벌이라고 쓰고 뒤에 이렇게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하나만 쓰면 하나만 지정해 주는 거고 여러 개를 다 전역 변수 쓰고 싶을 때는 띄어쓰기를 해서 또는 컴마를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가능하면 조심해야 될 점.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가능하면은 전역 변수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전역 변수를 쓰는 건데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까 만들었던 요소곱 함수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소곱 함수에다가 global a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글로벌 A. 앞으로 내가 이 안에서 쓰는 이 A는 로컬 변수가 아니라 이 함수 밖에서도 너 똑같이 A라고 네가 기억을 해줘 라고 하는 뜻으로 글로벌 A라고 전역 변수를 지정해 준 거예요. A라는 거를. 그 다음에 요 구문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A는 10이 나오게끔 이렇게 저장해 줬어요. 그러면 이 A가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밖에서도 A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A가 열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실행을 한번 하면은 여기서 이거 실행할 때 A는 10이 이미 실행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를 쳐주면은 어떻게 돼요? A가 10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거 실행 안 했으면은 A는 여전히 없는 거죠. 근데 실행했기 때문에 그쵸? A는 10이 실행이 됐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실행한 순간 요 세 개가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는 10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중첩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하나의 파일에는 하나의 사용자 정의 함수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명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의 함수 이름하고 똑같아야 됐잖아요. 그쵸?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 개를 할 수 있냐? 사실 말이 여러 개지 진짜 함수는 하나예요. 그 진짜 함수를 주 함수 또는 부모님 할 때 그 부모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수에서 그 주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싶을 때 그 파일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밑에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어떤 메인 함수, 주 함수 안에서 서브 함수, 하위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쓸 때 그거를 중첩 함수라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 함수를 쓰고 그 주 함수 안에 어떤 하위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부모 함수, 그리고 하위 함수는 다른 말로 자식 함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메인 펑션하고 서브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요거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를 다 저장하는데 사실상 하나의 함수가 메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서브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명은 뭘로 해야 될까요? 파일명은 반드시 주 함수의 함수명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첩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구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문법은 하나는 주 함수를 먼저 여기다가 펑션을 쓰고 그 밑에 서브 펑션들을 이렇게 쭉 연달아 쓰는 거예요. 요거는 요 서브 펑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 이 주 함수의 이름은 반드시 파일명과 똑같이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 함수가 이렇게 있고 펑션이 주함수 펑션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다가 또 다른 펑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할 방법은 이렇게 두 함수를 한 함수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펑션하고 출력 인수는 함수 이름 쓰고 입력 인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메인 펑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펑션에서 end까지가 닿는 거잖아요. 근데 하위 함수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함수 메인 펑션 안에 서브 펑션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쓴 다음에 요 서브 펑션에 해당되는 그 명령어를 요 우리가 메인 펑션에서 그냥 명령어 사용하듯이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명령어인데 우리가 새로운 명령어를 새로운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요 안에 만들어 놓고 요거를 메인 함수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호출하는 거는 이 서브 펑션을 작성한 것보다 전 라인에 있지만 상관없이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서브 펑션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 서브 펑션이 이미 내장이 돼 있는 거고 걔를 여기서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중첩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뭔지를 이해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 예제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거는 벡터 x와 y의 합과 차를 두 개 다 계산해 가지고 반환하는 함수예요. 물론 중첩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풋이 두 개고 아웃풋이 두 개인 함수로 그냥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요번엔 이거를 중첩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더하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하위 함수 x 플러스 y 약자 제가 xpy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개를 빼는 함수 x 빼기 y, x my라는 두 개의 함수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요 함수를 메인 함수 add and sum을 만드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메인 펑션 이름은 add and sub 이라는 함수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입력 인수는 x1과 x2, 그 다음에 출력 인수는 y1과 y2. 함수 이름이 add and sub이기 때문에 파일명도 add and sub.m 파일로 저장을 여러분들이 새로 편집기를 열어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y1에다가는
x1과 x2의 합, x1 더하기 x2를 구하는 건데 그냥 y1은 x1 더하기 x2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쓰기 대신에 두 개를 더하는 또 내장함수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수님 그냥 x 더하기 y 쓰면 되는데 아니죠. x1 더하기 x2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내장함수를 왜 또 써서 귀찮게 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복잡하지만 중첩함수를 사용한 거고요. 실제로 중첩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간단한 수식이 아니라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이 복잡한 수식을 하나의 함수 내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번 그 복잡한 수식을 써주느니 한 번 내장함수를 하위 함수를 만들어서 계속 복사해서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y2는 x 빼기 y를 써야 되는데 그 대신에 xmy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위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y 해주는 xpy 사용자 정의 함수는 입력 인수가 두 개예요. x1과 x2를 더해서 y1으로 그쵸? 해주는 그 호출해주는 함수고 xmy는 x1과 x2를 빼서 y2로 반환해주는 함수죠. 자, 이거를 요 함수 펑션 메인 함수의 펑션과 메인 함수의 n 사이에다가 써줘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요렇게. 먼저 첫 번째 xpy 함수를 볼게요. xpy 입력인수는 두 개라 그랬죠. x1과 x2. 이 입력인수의 변수명이 반드시 여기와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메인 함수의 변수명이 되는 거고 x1과 x2는 요 x1과 x2는 이 서브 펑션의 변수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서브 펑션에서 두 개를 넣으면은 그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이걸로 반환해줘. 그래서 심지어 저는 요 y를 y1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y라고 했어요. 그래서 xpy라는 함수는 아무거나 두 개를 넣었을 때 첫 번째 능값과 두 번째 능값을 더해서 결과를 그 더한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인데 거기다 만약에 x1과 x2를 넣어줬으면은 x1과 x2를 더한 게 되겠죠. 그거를 변수 이름 y1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메인 함수에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 번째 함수 볼게요. xmy라는 함수를 하위 함수를 만들 건데 우리 메인 함수에서는 x1과 x2라는 변수를 넣어서 얘를 y2로 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서브 펑션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xmy라는 서브 펑션인데 x1과 x2를 이것도 이름 이렇게 안 써도 돼요. a랑 b라고 써도 되는데 어쨌든 두 개를 입력을 받아요. 그 첫 번째 입력 받은 거에서 두 번째 입력 받은 걸 빼줘서 그거를 결과로 내보내는 그런 함수가 xmy 함수인데 거기다가 x1과 x2를 넣어서 y2로 저장해라 라는 게 메인 함수의 구문이고요. 그 전체가 이제 메인 함수가 되면은 그 메인 함수에는 x1과 x2,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란 두 가지 입력 인수를 받아서 걔를 이렇게 두 개 y1과 y2로 계산해서 첫 번째 계산된 이 y1을 첫 번째로 반환해주고 두 번째 계산된 y2를 두 번째로 반환해준다. 이런 뜻인 함수입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근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동영상 보면서 쭉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일단 요거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파일명은 다시 한번 add and sum.m으로 해야 돼요. 메인 함수의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따라쓰기 힘들면 제가 이거 지워드릴게요. 잘 보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좀 더 드릴까요? 네, 좀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add and sub 함수를 직접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렇게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할 때는 그 만든 add and sub이라는 그 m 파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스크립트를 짜서 하거나 또는 그냥 명령창에다 간단한 거니까 명령창에다가 이 명령어를 그냥 써주면 돼요. 아직도 명령창이 뭔지 스크립트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첫 번째 수업을 다시 보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add and sub이라는 함수는 두 개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두 개의 합을 y1으로, 두 개의 차를 y2로 이렇게 내보내는 함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y1은 12, y2가 8. 우리가
원했던 답변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첩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펑션 y1, y2는 add and sub 가로 열고 x1, x2 그래서 더한 거와 뺀 거 두 개를 구할 건데요. 그죠? 물론 이 안에다가 바로 y1은 뭐 x1 더하기 x2, y2는 x1 빼기 x2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그 중첩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한번 중첩 함수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xpy라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 함수죠.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py라는 거는 x 플러스 y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이건 두 개 더하라는 뜻이고 xmy는 두 개를 뺀다는 뜻이죠. 그죠? x 빼기 x1 빼기 x2 할 건데요.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요 사용자 함수 안에서 또 만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큰 테두리 안에서는 주 함수는 add and sub이라는 함수인데 그 안에 xpy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xpy는 두 개를 더하는 함수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요 xpy 함수를 닫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xmy 함수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쵸? xmy 함수는 y는 x1 빼기 x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쁘게 정리하고 싶으면은 요 위에 있는 xpy 함수도 사실 옆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걸 자동으로 정렬해 주는 게 있어요. 컨트롤 A 하면 전체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그때 컨트롤 I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얘가 정렬을 이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다 됐으면 저장해 주면 되고요. 정렬 안 해도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컨트롤 I로 이렇게 정렬해 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수정하거나 할 때 혹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첩 함수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개 더한 거와 두 개 뺀 거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중첩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그냥 더하기 빼기 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냥 덧셈 뺄셈으로 하는 게 더 편한데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복잡한 걸 하게 되면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만들 때는 이런 중첩 함수를 쓰면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이 중첩 함수도 또 이 함수 안에 주함수 안에서 여러 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중첩 함수를 사용하면 편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만든 함수를 이렇게 우리 또 새로운 파일에다가 저장해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동영상 보면서 잘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우리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해서 실행을 하면은 요 10과 2의 덧셈 결과, 뺄셈 결과가 y1과 y2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제가 아까 중첩 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메인 함수 내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서브 함수를 넣어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메인 함수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아예 서브 펑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로는 F1 뒤에 이 메인 펑션 뒤에 서브 펑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호출하면은 아직 이게 실행이 안 돼서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펑션을 먼저 저장을 해주고 여기서 얘를 호출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중첩 함수를 만드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전체 펑션이 아까처럼 전체 펑션 안에 하위 펑션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 펑션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하위 펑션을 이렇게 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예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add and sub이라는 메인 함수에 안에다가 두 개를 넣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가 서브 펑션을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쓸 거예요. 하지만 하는 역할도 똑같고 뭐 아예 결과값도 똑같이 나옵니다. 작성하는 방법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거 그 함수 편집해서 한번 사용할게요. 새로운 이름을 저장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저장하지 말고 그거 그냥 편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요거 안에 또 아까 그 서브 펑션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거 다 지워주세요. 지우고 요것만 남겨놓고 펑션 엔드까지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남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명령창에다 add and serve를 실행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안 되겠죠. 왜? xpy라는 우리가 함수를 썼는데 xpy랑 xmy라는 함수가 내장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매트랩이 뭔지 몰라요.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인지 몰라요. 그쵸? 그 전 예제에서는 우리 펑션 안에 서브 펑션을 써줬으니까 얘가 사용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지웠죠.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뒤에다가 xpy랑 xmy 함수를 정의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볼게요. 먼저 xpy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쵸? xmy를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여기서 이렇게 호출한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의 함수명이 반드시 파일 제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바꿔서 작성한 이 파일도 add and sub이라는 사용자 내장 함수도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동영상 보면서 예제 9.5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9.4 예제와 똑같은데, 그쵸? 우리가 그 주함수 안에 있는 그 보조함수를, 자식함수를, 주함수 안에다가, 부모함수 안에다가 쓸 필요 없이 그 밑에다가 적어도 된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거 나중에 한 가지만 사용할 줄 알면 되는데, 그 두 가지 방법 다 일단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한 번씩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하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쭉 동영상 나온 것처럼 먼저 주함수를 써주고 부모함수라고 하죠. 이 부모함수를 써주고 자식함수를 요 펑션 안에가 아니라 그 밑에 펑션 밑에 따로따로 자식함수를 정의를 해줘도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차이점은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하면은 요 부모함수, 주함수라고 하는 이 부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안에다가 요 함수를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밑에다가 이렇게 병렬로 그냥 이렇게 써줘도 전혀 여러분들이 코드 실행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따라서 실행해도 전혀 문제 없이 다 아까랑 똑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실행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까지 이제 중첩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 이게 좀 제일 어려웠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좀 쉬운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또는 내장 함수 중에서도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 매트랩에 있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편집할 때 그 파일이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라고 하면은 그냥 오픈하고 파일 네임 이렇게 써주면은 걔가 편집창에다가 이렇게 열립니다. 물론 사용자 정의 함수는 add 패스를 해놓지 않으면 같은 폴더에 있는 것들만 열리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을 그냥 매트랩 명령창에서 보고 싶어 그러면 type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help랑 비슷한 함수인데 help는 도움말만 출력한다면 type은 그 전체 명령어들을 다 출력해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타입을 쓸 일은 많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구문을 보고 싶을 일은 잘 없거든요.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사실 오픈을 쓰게 되고
그냥 도움만만 보고 싶으면 help를 쓰기 때문에 타입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는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방금 만든 add and sub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 코드를 우리가 보고 싶어. 그럴 때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help 명령어랑 비슷한데 help 명령어는 그 우리가 주석으로 달아놓은 것만 보여준다면 타입 명령어는 실제 코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open이라는 명령어는 얘를 편집기로 진짜로 우리가 에디트 할 수 있게 수정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예요. open add sub 하면은 우리가 작성했던 그 편집기 파일이 짠 하고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함수는 익명 함수라는 거예요. 익명 함수는 뭐냐?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어, 굉장히 간단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면은 파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M 파일로.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걔를 작업 공간에 변수 형태로 저장하는 그러한 함수 형태를 익명 함수라고 합니다.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아주 간단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싶을 때 사실 사용하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구문이 우리가 파일로 저장할 때랑 좀 달라요. 우리가 파일로 저장할 때는 제일 처음에가 뭐가 나왔죠? 제일 처음에가 그쵸. 출력 인수가 나왔죠. 출력 인수는 쓰고 어떻게 했죠? 함수명 쓰고 입력 인수 썼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변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변수 이름. 그쵸? 어떻게 보면 함수 이름이랑 함수 이름이자 변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그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 이름이 파일명이었잖아요. 그 똑같은 파일 이름으로 저장했다면 익명 함수에서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 함수 이름을 변수로 저장하는 거예요. 변수의 형태로. 그래서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변수 형태로 저장한다. 그리고 는 하고 이거 at a 골뱅이 있는 거 있죠. 골뱅이 at 쓴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뭘 써야 되냐? 괄호 안에다가 입력 인수를 써줍니다. 입력 인수. 그리고 뒤에다가는 그 함수의 내용, 그 명령문을 쓰면 되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 일반적인 사용자 정의 함수와 달리 한 줄만 쓸 수 있어요. 한 줄만. 여러 줄로 쓸 수가 없겠죠. 이렇게 구문이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의 장점은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우리가 스크립트 내에서 또는 그냥 명령창에서도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함수가 저장되는 방법은 파일명이 아니라 어떻게 변수명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항상 예제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가 y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y. 그 y라는 함수는 뭐냐? x를 입력 인수로 하는데 x 제곱을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y는 이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이자 변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at 하면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입력 인수. x를 넣었을 때 x 제곱을 반환해 줘라.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y 가로하고 5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 5가 입력 인수니까 5에다가 제곱을 해줘서 25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함수를 만들 때는 익명 함수를 사용하면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익명 함수가 한 줄만 입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줄만 입력할 수 있다고 해서 입력 인수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입력 인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력 인수를 x, y 두 개를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괄호 안에다가 입력 인수 여러 개 쓰고 대신에 그 수식에서 그 두 개의 입력 인수를 모두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x2, y2라는 그러한 익명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괄호 안에다가 x, y 두 개를 써주고 해주고 싶은 역할은 x 제곱 빼기 y 제곱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2, y2하고 5,3을 하라는 뜻은 우리가 만든 요 사용자 익명 함수에다가 x 대신에 5, y 대신에 3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럼 5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한 값을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x2, y2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clear라는 명령을 쓰거나 clear x2, y2를 해서 x2, y2라는 변수를 없애주면은 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요 변수가 있어야지만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25 빼기 9 해서 16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지워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여러분들 배웠죠? 새로 오늘 배웠는데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변수는 전부 다 지역 변수죠. 그쵸? 그래서 함수 내에서 하는 변수는 함수 밖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역 변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함수 밖에서도 함수 안에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첩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중첩함수는 함수 내에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 예제에는 간단한 걸 배웠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쓰게 되면 이런 중첩함수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첩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그쵸? 중첩함수 그 주함수, 부모함수 안에다가 자식함수를 정의를 해도 되고 주함수 밑에다가 자식함수를 정해도 됐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읽거나 편집할 수 있는데 이런 헬프 펑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사용자가 보게 하려면 주석으로 잘 달아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익명 함수라는 걸 사용해서 간단한 사용자 함수는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변수 형태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